안녕하세요. 오늘은 브랜딩 공부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여러분이 브랜딩에 대해 감을 좀 잡고 또 실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이 있어서요. 브랜딩 학습의 4가지 길이라는 자료의 발췌본인데 이걸 바탕으로 얘기 나눠볼게요. 근데 이게 브랜딩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하잖아요.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그걸 실제로 써먹을 수 있을까? 오늘 저희랑 같이 여러분께 맞는 학습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죠. 저희가 자료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전해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 방법이요. 역시 그 기본 중의 기본이죠. 책으로 배우는 거. 자료에서도 이게 기초를 가장 빠르고 또 넓게 다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. 뭐 처음 몇 권은 좀 집중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권 읽다 보면 개념들이 막 겹치면서 속도도 붙고 이해도 깊어진대요. 네, 맞아요. 특히 브랜딩 분야는 딱딱한 이론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성공 사례나 뭐 실패 사례 같은 걸 다룬 책들이 많아서요. 생각보다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역시 읽는 것만으로는 이게 딱 내 것이 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이죠. 아는 건 많아지는데 이걸 진짜 쓸 수 있냐는 다른 문제니까요. 그러니까 책은 분명 좋은 시작인데 이걸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로 꼭 나아가야 합니다. 아, 그렇죠. 책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면 이제 좀 더 생생한 경험으로 넘어가 볼 차례네요. 두 번째 방법, 바로 강의를 활용하는 겁니다. 강사의 그 경험담을 직접 들으니까 와, 현장감이 확 살죠. 혼자서는 막막했던 게 그냥 몇 시간 강의 듣고 확 명확해지는 진짜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방법에 좀 치명적인 단점이랄까? 주의할 점이 바로 휘발성이에요.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들을 때는 막 아하! 이러는데 돌아서면 내가 뭘 들었더라?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. 저도 예전에 강의만 들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뭘 해보려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복습하고 배운 걸 내 언어로 정리하고 작은 거라도 직접 해보는 그런 후속 작업이 진짜 중요해요. 그냥 듣기만 하는 건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. 네, 듣기만 해선 안 된다. 이론과 또 생생한 경험담까지 접했다면 이제 배운 걸 진짜 확인해 볼 차례군요. 세 번째 방법, 실제 브랜드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. 이게 재밌는 게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브랜드가 다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처음에는 관심 가는 브랜드 하나를 좀 깊숙이 파고들어보고 이게 좀 익숙해진다 싶으면 여러 브랜드를 비교 분석하면서 패턴 같은 걸 찾아보는 거죠. 맞아요.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. 뭐냐면 분석한 내용을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요. 블로그든 소셜미디어든 어디든 한번 공유를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사람들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죠. 그럼 나는 왜 저런 생각을 못했지?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거든요. 이게 단순히 남의 것을 배우는 걸 넘어서서 뭐랄까 나만의 관점?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만들어가는 진짜 중요한 과정이에요. 배움이 확 깊어지죠. 와, 인사이트까지. 자, 그럼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. 바로 직접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. 근데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자료에서도 그러네요. 뭐 내 블로그 정체성을 좀 제대로 잡아본다거나 작은 스마트 스토어 하나 열어보는 정도. 이런 소규모 프로젝트로도 충분하다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앞에서 말한 그 책, 강의, 사례 분석에서 얻은 모든 지식이나 가설 있잖아요. 그걸 실제 시장에 딱 던져놓고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. 그냥 기획안 멋지게 쓰는 거랑 실제 고객의 그 냉정한 반응을 딱 마주하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경험이죠. 이론하고 현실의 그 차이를 몸으로 직접 부딪혀 배우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으로 기본 다지고 강의로 시야 넓히고 이론과 실전의 간극을 메우는 데는 이게 진짜 최고죠. 네, 모든 배움을 통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4가지 방법. 책으로 배우기, 강의 듣기, 사례 분석하기,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기까지 살펴봤습니다. 들어보니까 각각 장단점도 뚜렷하고 또 필요한 노력의 수준도 다 다르네요. 결국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어떻게 나에게 맞게 잘 조합해서 활용하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정보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.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필요한 접근법이 다를 거예요. 예를 들어 브랜딩을 완전 처음 시작하는 분하고 실무에서 뭔가 특정 문제에 딱 부딪히는 분은 당연히 다르겠죠. 중요한 건 뭐랄까 한 가지 방법에만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. 이 4가지를 좀 의식적으로 넘나들면서 계속 시도해보는 자세.
그렇게 꾸준히 탐색하고 실행하다 보면 어느새 이 브랜딩적인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방식의 일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오늘 이야기 나눈 이 4가지 방법 중에서요. 지금 당장 이거 하나는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작은 실행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? 뭐든 좋습니다.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. 여러분의 브랜딩 여정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작은 불씨 하나를 탁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